안녕하십니까. 배우 이순재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독립운동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제가 12살 소년 때 1945년 8월 15일 일제 폐망으로 나라를 되찾은 감격으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진 독립만세 소리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하와이에 있는 아주 작은 조그만 애국단체가 독립을 위해서 활동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는 바로 그것을 찾아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They all wanted Korea to be independent, to have their independence. They were so happy. They were so happy to have Korea's independence back in 45. All the men that were involved, they wouldn't have been able to accomplish what they did. So all the people that were involved, whoever was involved. And I'm sure that Mr. Kim was involved in it. My father, I get scolding from him, I get spanked by him, and Koreans have a bad temper. My father picks up anything and he hits you. I could never believe my father, he's so tight with money, he's so stingy, that he would actually sell money to Korea. 하와이, 이 세 글자만 들어도 떠오르는 풍경이 있고 설레는 마음이 있습니다. 푸른 바다, 열대의 낙원에서 즐기는 꿈 같은 휴가, 그런 것이죠. 하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될 하와이는 다른 풍경 그리고 다른 얘기를 품고 있습니다. 지금 마주하는 멋진 풍경들에서 잠시 눈을 돌리고 저는 다른 곳을 찾아가려 합니다. 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이 조직의 흔적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와이 이민 1세대의 입국 기록과 그들이 묻힌 무덤을 찾고 하와이 독립운동가의 후손과 학자들을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쉽지 않은 이 여정은 한국 방송 사상 최초로 그 흔적이 거의 남지 않은 비밀 조직 하와이 애국단의 독립운동사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관광을 위해서라면 아무도 들르지 않을 이곳 하와이 오아후 섬 중앙에 있는 한 마을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곳은 와이아와. 한편에는 군사기지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사탕수수와 파인애플 농장이 있던 오래되고 외진 마을입니다. 이 마을엔 큰 올리브 나무가 있어 올리브로 이름을 붙였다는 거리가 있는데요. 바로 이 거리에 1907년에 세워진 아주 오래된 교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을 한 세기를 훌쩍 넘긴 많은 추억을 간직한 곳이죠. 나고 자란 땅을 떠나서 먹고 살기 위해 타국으로 온 사람들에게 외로움을 덜고 살 길을 찾기 위한 모임은 예나 지금이나 절실한 것입니다. 하와이로 온 한국인이 이민자들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곳이었죠. 한인 이민 첫 10년 동안 하와이 곳곳에 세워진 예배당은 39곳. 한글과 영어를 배우고 이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던 교회에서 한인들은 또 다른 일을 은밀히 도모합니다. 잊혀져가는 역사의 기록을 다시 밝히는 일을 어떤 사람은 의무로 삼기도 합니다. 김창환 원로 목사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뵙게 돼서 아주 항상 반갑습니다. 이순재입니다. 목사님 고용 많이 듣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뵙다가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아주 정말 반갑습니다. 그는 지난 1968년 우리말 예배가 필요한 한인들을 위해 이곳에 처음 부임합니다.
교회와 관련된 오랜 역사를 아는 유일한 분입니다. 50개가 넘었죠. 그렇게 되겠죠. 각 저 사탕수수 농장에 지금 이 34년도 생일을 해네요. 예. 지금 이 34년생이거든요. 네. 34년생이세요? 예, 예. 저도 34년생. 그러세요? 네. 몇 월이시? 저 7월에. 아, 그럼 제가 선배시네. 저 10월이기 때문에. 아, 그럼 제가 오랜 세월의 때가 묻은 이 사진과 문서들은 김창환 목사가 마을 곳곳을 다니며 직접 모은 것들입니다. 사실 이제 이 안을 보시면은 더 옛날 사람들이 적혀 있는데, 아, 그러시군요. 네, 생년월일과 사망 기록 그리고 가계도까지 교인들의 정보를 꼼꼼히 찾아내서 엮은 자료집. 선우혁 선호요. 있고, 예. 이게 다 옛날 기법이네요. 장자. 네. 우리는 이렇게 안 쓰는 아래 거죠. 아래 짜짜 예, 아래 예, 옛날, 네. 아래 아짜 바로 이 기록 안에 우리가 찾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예, 아, 여기 김경욱 선생이 계시네. 네, 김경욱 기세죠. 예. 현도명, 임성우, 김경욱, 김기순, 김혜준 이분들은 바로 하와이 애국단 단원들입니다. 애국단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질 못했어요. 예.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임시정부에서 자금이 필요하다 하면은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희생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네, 예. 저기 거기서 도우셨을 겁니다. 백범일치. 이 기록은 김구 선생 스스로 자신의 고민과 허물을 솔직하게 써내려가는 수기이자 한국 독립운동 역사 그 자체입니다. 1990년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백범의 친필본. 바로 이 기록에 하와이 애국단이라는 이름의 조직이 등장합니다. 백범일치 친필본에도 기록되어 있는 하와이 애국단. 이 단체는 1932년 2월 14일 임시정부의 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와이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운 비밀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조직에 참여한 8명 중 그 공적을 인정받은 인물은 임성우 선생과 현도명 선생 단 2분뿐입니다. 이 하와이 애국단의 초대 단장을 맡으셨던 임성우 선생. 이분은 애국단을 조직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셨으며 1997년 대한민국은 이분에게 건국 훈장 독립장을 수여했습니다. 아울러 하와이 애국단에서 같이 활동하셨던 현도명 선생에게도 같은 해 건국 훈장 애족장이 수여되었습니다. 이분들 외에 나머지 6분들에 대해서는 이름만 겨우 알려졌을 뿐 그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와이 애국단이라는 존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조명된 바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한인들이 하와이 땅을 처음 밟은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제가 하와이를 찾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1903년 1월 13일 한국인 공식 이민 집단 102명이 최초로 발을 디딘 하와이 호놀룰루입니다. 1902년 12월 22일에 인천 제물포항을 떠났으니까 아마 근 한 달이 걸린 셈입니다. 8명의 하와이 애국단원들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곳
호놀룰루에 도착합니다. 하늘도 땅도 언어도 낯선 이국 땅 하와이에서 이민자들이 뿌리를 내리는 일은 곧 모든 편견과 차별, 고난을 이겨내야 하는 처절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과정은 하와이 전역에 흩어져 있는 사탕수수 농장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은 모두 30여 곳, 호놀룰루 서북 쪽에 자리한 와이알루아 농장을 포함해서 여기 오아후 섬에도 크고 작은 사탕수수 농장이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은 새벽 4시 반에 시작해서 꼬박 12시간이 지나야만 끝났죠. 거친 노동으로 옹이가 깊이 박힌 손, 그 손에 쥐어진 하루 품삯은 약 70센트였습니다. 사실은 여기 전부가 이 사탕수수 밭이었는데 아마 요즘에 이제 지형이 변하고 용도가 변하니까 이건 아마 기념으로 조금 남겨놓은 것 같은데 사실 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야, 이게 이렇게 굵고 키도 엄청나게 크네. 아이고. 눈치 낼래. 아이고, 정말 강하고 억세네.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이고. 와이아와로 삶의 터전을 옮기기까지 이곳 한인들 대부분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번 돈으로 살림을 꾸려나갔죠. 쪼갤 것도 없는 살림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따로 떼어 모아야 할 돈이 필요했습니다. 이 상자. 이거 메리 천 그분의 파일 박스예요. 며느리가 이 집을 팔고 얼마 전에 이사 갈 때 이걸 그냥 버리고 갔어요. 돌아가셨다는 소식 듣고 찾아가 보면은 쓰레기처럼 다 쌓여 있어. 그래 그 쓰레기 같은 데서 뒤져가지고 그 지금 교회에 진열해 놓고 한 것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버려진 상자에 담긴 건 와이아와 한인들의 소망. 아이고 별의별 것이 다 있네. 대한독립의연금을 제1차로 낸 그 영수증이에요. 이거는 10원 25전. 10원이면은 그 당시에 사탕수수 농장의 월급이 한 달에 15불. 이 여자분의 월급의 반인데, 반 이상 돼. 대한독립의연금 증서. 한 푼 두 푼 모은 돈 대부분을 빼앗긴 조국의 독립을 돕기 위해 썼던 겁니다. 이 영수증이 이렇게 많네. 돈도 많이 내셨어. 이 할머니. 뭐 잡수고 살았는지 모르겠어. 돈 이렇게 다 내고 말이야. 그럼 이 돈은 어디에 어떻게 쓰였을까요? 1930년대 샹하이 임시정부의 형편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김구 선생 스스로 거지서울로 비유하는가 하면 임시정부 요인들은 쓰레기통에서 찾은 배추뿌리로 줄임배를 채우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곤궁함은 백범일제도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울어져갈 운명의 우리 임시정부가 기댈 곳은 만주, 러시아, 일본, 미국 등지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해외 동포들이었습니다. 김구 선생은 바로 붓을 들었습니다. 임시정부의 각박한 사정을 알리기 위해서였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독립운동 역사의 한 획이 될 아주 반가운 편지 한 장이 멀리 하와이에서 날라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임성우. 하와이 안창호, 임성우 그리고 제시가 편지로 묻기를 임성우 선생의 편지가 도착한 당시는 일본의 만주 침략이 점차 노골화되는 시기입니다. 이 비극을 지켜보던 김구 선생은 기존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방법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김구 선생 스스로 암살 그리고 파괴활동이라고 적은 이 움직임을 역사는 한인 애국단의 의열투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애국단의 임성우 선생이 임시정부에 보낸 돈은 자그마치 $1,000. 이 돈은 김구 선생이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바로 그 일을 위해 쓰입니다. 1932년 1월 히로히토 일왕에게 수류탄을 던진 이봉창 의사의 의거, 그리고 같은 해 4월에 이어진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그것인데요. 샹하이 홍커우 공원에서 일본 전승기념시장을 향해 던진 윤봉길 의사의 폭탄은 시라카와 대장 등 일본군 중요 인물들을 제거한 쾌거였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의 역사를 바꾼 순간이었죠. 가난한 동포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보낸 돈으로 독립을 위한 거사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던 김구 선생의 심정을 어떻게 다 헤아리겠습니까? 다만 비극적인 운명을 알지 못한 채 다른 죽음을 소원했던 김구 선생이 그래서 하와이 한인들을 향한 고마움을 짐작해 볼 뿐입니다.